미래산업 2026년 1분기 실적을 셀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무려 329.4%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41%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연간 1.7회전으로 예상이 되고 좀 낮은 형편이네요. PBR은 30.43으로 상당히 높은 시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비송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소소한 조작이 있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미래산업의 사업 개요입니다. 본사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로 7로 65번지.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 제품 및 제조 공정의 특징, 시장 및 판매 방법의 특징, 사업 부분 구분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AT, 아토모티브 테스트 이퀴먼트 사업부와 MAI, 미래 오토 인서션 시스템 2형 부품 삽입기 사업부로 구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8일자 주요사항 보고서가 있었는데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해서 자산 양수도 공시가 7월 9일 있었습니다. 이 발행회사는 알로이스라는 데고 거래 상대방은 신정관, 이시영, 권충식 이런 세 분의 이름이고 장외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합병보고서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뭔가 뭐 자산을 인수했다기보다도 그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 미래산업의 그 본사 건물인 것 같고요. 여기 이 제품들은 AT 제품들 같습니다. 이렇게 무슨 그 테스트 장비, 그 반도체 이런 거 같습니다. 주가는 41,750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16.3%가 상승했습니다. 액면 가격의 변동이 있었고 PBR은 30.43 그러니까 3043% 무려 3926%가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 넥스턴 앤 롤코리아가 32.31%,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또 18%를 가지고 있고요.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의 또 최대 주주는 로아 앵커라고 26.85%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외국인이 요거는 한 10% 되겠습니다. 어디인지 이름은 안 나와 있고 현재 거래 중단 상태인데 합병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싶습니다. 수급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205억 원, 전년도 47억 8,7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무려 329.4%가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87.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금액상으로는 재료 비율이 258%가 증가했는데 금액상으로는 231.2%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슬픈율로는 마진율이 16.6%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은 매출이 이렇게 그 대폭적인 증가는 다 용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슬픈율 하락은 판매 가격 인하로 추정이 됩니다. 운영 경비는 65.1%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66으로 1년 전보다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슬픈 영업이익은 45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7억 1,500만 원 적자에서 741.1% 전환이익으로 발생됐는데
원가 회계는 1060.3%가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억 6,9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분기에 313억 9,500만 원으로 연간 회전율은 1.7회전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고 회전율이 매출의 급격한 증가로 회전율도 1.18배나 상승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입니다. 매출 똑같이 329.4% 증가한 건 똑같은 거고요. 매출 원가가 533.5%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가율로도 21.1% 증가했고, 그러나 매출 총이익상 금액상으로는 165.8%가 증가했습니다. 판매 관리비는 줄였네요. 13.7%. 어쨌든 매출액 절대 금액의 대폭적인 증가는 매출원가 상승률이 용서가 되는 상황이다. 어떤 경영평가 지표를 갖다 대더라도 매출액의 증가가 1순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고 이 경우에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는 묻혀져 버릴 수도 있겠죠. 심리적으로.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제품과 제공품 반제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313억 9,500만 원. 제공품이 계속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보다 17억 3,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제공품이 54억 6,100만 원 줄었다는 것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만큼 많이 출하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매출이 329%나 증가했는데 재고는 6%밖에 증가를 안 했을 경우 이 경우 스루프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21억 1,5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B의 원재료 사용량이면 이 재고자산의 변동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 1번에 표현한 대로 A, 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84억 9,900만 원으로 5,200%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는 65.1%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69억에서 판매관리비 19억을 뺀 49억 9,300만 원, 약 50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고 가공비율 32.8%로 떨어졌고 재료비율은 67.2%로 5.3%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검증 단계로서 1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7억 3,400만 원 증가했는데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 21억 1,500만 원, 그 갭이 3억 8,100만 원인데 쉽게 추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착품을 이 회사가 여기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 마이너스 17억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21억이니까 3억 8,100만 원만큼 매출원가를 줄여서 영업이익이 더 나오도록 했다. 요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익도 많이 크게 증가했는데 왜 이런 짓을 하겠느냐? 그러면은 반대로 또 생각해 보죠. 똑같은 개념입니다만은 요게 비성분 쪽에서 30억으로 표현됐는데 28억으로 됐거든요. 이 경우는 좀 작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원가를 증가시켜서 오히려 이 전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또 되는 거죠. 1억 8,300만 원어치. 요것이 또 뭔가고 해보면은 원재료를 또 작년에는 집어넣었어요.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장난질들을 할까? 뭔가 이게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2단계 PQ 총 제조 비용의 갭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합니다. 스루풋 회계와의 영업이익 차이 5억 6,900만 원은 재고자산 증가액,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주요 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가 18억 5,300만 원, 1년 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18명으로 6명이 증가했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은 6,28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12.7%가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4.9로 크게 증가했는데 거꾸로 노동 분배율은 상대적으로 돈 번 만큼 그렇게 많이 안 올려졌다. 64.2% 마이너스입니다. 외주 가공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급 수수료는 65.1%가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크게 상승했고 스루풋율은 16.6%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영업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채권 수금 속도 1.3회전 빨라졌습니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 빨라졌습니다. 돈도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두퐁 ROI 자본 회수율은 74.8%로 73.7%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경영평가 지표가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가중 평균을 해볼 수 있었어요. 0.1% 거꾸로 상승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3.6% 단순 평균 하락인데 가중 평균으로 8.5%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 보자면은 반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수주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하락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했고 판매 가격만 하락했습니다. 반증 실패입니다. 따라서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눈여겨볼 것이 회사 규모의 자산 규모가 1629억 원인데 투자부동산이 영업투자인 투자부동산에 532억이 투자가 되어 있는 게 좀 특별히 눈에 띕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봅니다. 딴 방법 묘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1 더하기 300% 산식에 의해 가지고 운영경비하고 영업이익을 합쳐서 이것을 스루풋율로 나누면은 822억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또 동일하게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퀄리티 높은 예측을 해보는 것을 추가합니다. 올해 매출액을 예측했듯이 전년도도 동일한 방법을 예측했다면, 근데 전년도는 적자였기 때문에 목표를 제로로 하고 영업이익을 그러면은 230억을 예상하게 되는데 실제 결산은 488억 9,600만 원, 무려 52.8% 적게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상반기나 또 3분기 거를 봤다면은 이렇게 예측은 안 했을 거예요. 그 갭이 꽤 컸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올해 손익분기점 시기는 7.2월인데 전년도는 14.5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12개월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했었고 당연히 적자였을 거겠죠.
그러면 올해 매출액은 전년도에 너무 작게 잡았는데 올해 1분기에 어차피 매출액이 크게 상승했으니까 그 실적대로 끝까지 간다고 보는 상태로 1 더하기 300% 하고 매출 재료 비율은 약간 0.1% 내려가는 거로 요렇게 하면은 82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824억 3천만 원 그대로 계약을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185억이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액은 12개월 안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여기 뭐 변동 스르픈율 이런 거 다시 추가로 안 하고 여기서도 조금 나중에 실행 계획을 조정해 보려고 변수 항목을 좀 뒀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인 운영 경비의 감소 변수도 그 칸을 새롭게 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재고 회전율을 좀 올려서 또 매출을 더 올려보자. 1.72 회전했는데 1.9 회전 10.5%더 노력을 한다면은 매출이 911억 원에서 운영경비가 3.5%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85억에서 224억으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 달성 시기는 11.9월인데 12월 다 돼가지고 되니까 추가 판매가 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가 회계상으로 재고가 5% 감소했을 때하고 증가했을 때하고 각각의 매출 원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요. 재고가 증가할 때는 좀 싸게 팔아도 동일한 영업이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원 단위로 얘기하면은 92,249원 어떤 하나 개체 가격이 그러나 재고가 감소할 때는 89,100원에 팔아도 되는 것으로 예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은 두 가지의 진리를 가질 수는 없죠. 재고 자산의 증감은 그거는 회계의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백데이터를 가지고 소소하게 소심하게 조금씩 올려서 95,500원에 팔겠다 그랬는데 스르폿은 82,430원이면 가능한데 뭔 얘기냐. 그래서 결국은 이 82,430원으로 계약을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1,789원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익을 증가하기 위해서 스르폿이 실행계획에서 예측한 911원까지 동일하게 매출액을 올렸을 때 매출 원가율이 77.6%였는데 약 1.6% 매출 원가율을 감소하면은 이익이 조금 더 나겠죠. 거기다가 추가 매출하려면은 판매 관리비가 한 1%더 증가하는 거로 했을 때 영업이익은 14,150원, 한 2배 아니죠. 1,700원이었는데 한 4,000원 뿐이 증가를 안 합니다. 다시 비교를 해보면은 스르폿은 82,430원에 팔면은 18,545원 남는데 원가 회계상으로 재고 감소할 때는 1,789원, 재고 증가 시에는 13,929원. 그래도 스르폿보다는 다 영업이익들이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 매출을 했을 때는 스르폿은 22,429원 남는데 코스트 추가 판매 더 추가 생산 안 하고 있는 재고를 판다고 한다면은 영업이익이 14,150원으로 스르폿과의 영업이익 차이는 8,279원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 원가율을 내려야 한다면 재고 생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 경비를 줄일 것이냐 그것이 원가 회계에 항상 부닥치는 고민거리이고 갈등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중국처럼 과잉 생산에 덤핑하지 말자는 메시지고요. 자본주의의 노동가치설 공산주의 원가 회계에서 코리아 회계로 독립하자. 그러한 메시지를 로스차일드 여사의 이름을 빌어서 소개를 합니다. 두 갈래 길 중에서 왼쪽이 원가 회계라면은 우리는 이제 오른쪽 길 코리아 웨이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작이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